이번 시간에는 노사 관계 중에서 단체 교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이란 일반적으로 노사 쌍방의 대표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해 집단적으로 교섭, 타협하고 단체 협약의 체결 및 갱신을 행하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를 단체 교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체 교섭은 주로 기업별 노조와 개별 사용자 간의 기업별 교섭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따를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임금교섭은 매년 이루어지고요. 임금교섭을 제외한 단체 교섭은 2년을 주기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효과적으로 단체 교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체 교섭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한국노사교육본부에서 1990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첫째로는 단체 교섭은 노사 간 교섭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교섭력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게 어쨌든 노사 양측이 각각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 또 이를 위한 어떤 전략을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섭 원리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면 이거는 양보를 할 건지 아니면 타협을 할 건지 이런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 쌍방이 각각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 손실, 쟁의를 함으로써 일어난 손실에 비해서 쌍방이 각각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여력이 있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교섭은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협정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행해져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설사 교섭에 실패하여 이제 파업이나 직장 폐쇄를 초래할지라도 노사 쌍방은 이성과 어떤 이제 애정을 갖고 끝까지 협정을 모색하려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셋째로 단체 교섭은 노사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통로라는 점에서 노사 협의와 같으나 그 성격은 다르다. 네, 이 내용은 단체 교섭은 노사 간에 어떤 이제 이해가 상반되는 임금과 근로 조건, 이제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협상 과정이라고 한다면 노사 협의는 생산성 향상, 복지 증진, 고충 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 사항에 관한 협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로는 단체 교섭은 노사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교섭 형태가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단체 교섭이 근로자의 권익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도 유익한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개별 근로자와의 분쟁을 피하고 노동조합과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인상된 만큼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경영을 촉구하게 되는 동시에 구매력이 증대되어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사 갈등에 따른 손실을 절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기능으로는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노사 간의 대립관계와 협력관계 및 대등관계의 균형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산업평화의 유지 발전이 단체 교섭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교섭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유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기업별 교섭, 공동 교섭, 집단 교섭,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일 교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교섭은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 대표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방식을 통일 교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각선 교섭인데요. 대각선 교섭은 전국적 또는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 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방식을 대각선 교섭이라 합니다. 기업별 교섭은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와 기업의 사용자 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방식을 기업별 교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교섭인데요. 공동교섭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의 상부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당해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교섭하는 방식을 공동교섭이라 합니다. 집단교섭은 복수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나 지부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복수 기업의 사용자 대표와 집단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는 방식을 집단 교섭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단체 교섭의 절차입니다. 이 단체 교섭의 절차는 교재는 실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체 교섭의 유형과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있는데 단체 교섭이 돼야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교섭 절차 또한 우리가 알고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단체 교섭의 절차는 교섭 준비, 예비 교섭, 본교섭, 마무리 교섭 및 타결, 교섭의 평가 이렇게 등으로 5개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한 번씩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교섭 준비는 일단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에 임하는 어떤 그 입장 정리를 하고 또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점과 향후 과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사 간의 어떤 관계나 기업의 경영 실적, 노조의 능력, 뭐 조직력, 뭐 사용자의 어떤 대노조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교섭 항목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단체 협약 그 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교섭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섭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교섭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비 교섭인데요. 예비 교섭은 어떤 교섭위원 간에 이제 상견례를 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는데 노동조합 측은 교섭 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하고 입장을 설명하게 되고요. 사용자 측은 기업의 어떤 경영 여건이나 노사 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예비 교섭에서는 본교섭의 일정, 뭐 교섭 장소, 본교섭에서 다룰 안건들의 우선순위, 쟁의 조정 제도의 활용,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특히 쌍방이 교섭에서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자세, 그다음에 뭐 의사 진행 과정 등 이제 교섭 규칙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교섭입니다. 본교섭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에 대응해서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교섭은 예비고섭의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쌍방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교섭에 임하기 전에 이제 어떤 노사 쌍방은 교섭 목표, 어떤 전략, 전술을 이렇게 재정비할 필요가 좀 있겠죠. 노동조합 측의 이제 교섭 요구안하고 이제 사용자 측의 1차 제안은 향후 이제 교섭 진행에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추상적인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노사 쌍방 간에도 이제 각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요구안과 대안 제시에 앞서서 교섭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교섭 및 타결인데요. 이 마무리 교섭은 그 어떤 이제 본교섭에서 상당한 진전은 있었는데 이제 핵심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교섭이 공전 상태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교섭은 대체로 협약 만료 기간 직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계에서는 노사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또 교섭 타결을 위해 교섭 목표를 낮추거나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쌍방에 대해 어떤 새로운 제안을 수락하도록 이제 또 압력도 가하게 되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노사 교섭 대표가 단독 또는 1에서 2명의 어떤 교섭위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제 마쿠 교섭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런 거 아마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쿠 교섭은 이제 매우 민감한 사안, 또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 이런 거를 다룰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노사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이제 단체 협약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섭의 평가인데요. 이렇게 단체 교섭이 끝난 다음에는 노사 모두가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떤 이제 교섭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번 단체 교섭 자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협약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기업 경영과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운영에 미칠 영향 이런 걸 평가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섭위원 전원이 평가에 참석해서 교섭 준비, 교섭 방향, 교섭 전략 등이 적절했는지 이런 거 의견도 교환을 좀 하고요. 그리고 교섭 결과가 조합원 어떤 각 계층에 미칠 영향,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향후 노사 관계의 대책과 방향,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 이런 단계가 교섭의 평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 교섭이 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단체 협약을 맺는데요. 그 단체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의 효력에는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규범적 효력은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미치는 강행적 효력, 임금, 근로시간, 수당, 휴일, 휴가, 재해보상, 퇴직금, 승진, 상벌, 해고 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규범적 효력이 되겠고요. 채무적 효력은 근로조건 이외의 노사관계 일반에 관한 채무적 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미치는 일반적 효력을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효력으로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한
동종의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나머지 동종의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구속력입니다. 지역적 구속력은 동일 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효력을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협약의 관리인데요. 노사 간 이런 단체 교섭을 통해서 체결된 단체 협약의 준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고충 처리 제도와 고충 중재 제도 두 가지가 있겠고요. 고충 처리 제도는 단체 협약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종업원의 불평, 불만 등의 고충 내용에 대하여 노사 쌍방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고충처리 제도라고 하고요. 고충 중재 제도는 단체 협약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의 내용이 기업 내의 고충 처리 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노사 일방은 외부의 전문 중재 협회에 의뢰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가 고충 중재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협약의 기능인데요. 단체 협약의 기능에는 근로조건 개선 기능, 또 평화적 기능, 경영 안전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의 단체 협약 기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관계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노동쟁의란 노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노사 분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 이제 두 가지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익 분쟁은 노사 당사자 간의 새로운 권리 관계의 창출을 위한 단체 교섭 과정에서 상호 간의 주장 불일치로 나타나는 분쟁 상태를 이익 분쟁이라 하고요. 권리 분쟁은 노사 간의 단체 교섭 결과에 의해 체결된 단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 및 성실한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주장이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권리 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쟁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 이제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와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노동조합, 이제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6가지로 나오는데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 통제, 준법 투쟁. 이 6가지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파업인데요. 파업은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노동쟁의 형태가 이제 파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로부터 분리시키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파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파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있나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파업이 이제 여기 스트라이크라고 이렇게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제 이 종류도 스트라이크로 표시를 해서 경제적 스트라이크, 부당 노동행위 스트라이크, 동정 스트라이크, 총파업, 무차별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돌발 스트라이크, 연자 스트라이크, 태업 스트라이크 이런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적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임금상 및 부가급부를 비롯한 경제적 보수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이게 이제 경제적 스트라이크라고 하고요. 부당 노동행위 스트라이크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이 부당 노동행위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정 스트라이크인데요. 이건 다른 노조의 쟁의를 지지하는 파업이 되겠고요.
이제 총파업은 전 지역의 노조가 가담하여 파업하는 것을 총파업. 무차별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노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업하는 것을 무차별 스트라이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 스트라이크인데요. 돌발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갑자기 경고도 없이 일을 중단하고 파업하는 것을 이제 돌발 스트라이크라고 하고요. 연자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연자 파업을 하는 것을 연자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다음은 태업 스트라이크인데요. 태업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작업 생산량을 제한하는 파업을 태업 스트라이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근로자층의 쟁의 행위 중 태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업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여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 작업의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조잡한 작업 수행으로 작업 능률과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를 태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콧은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집단적 불매 동맹을 의미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피케팅은 쟁의 중에 사업장 또는 공장에 대한 감시와 근로 희망자들의 어떤 출입을 저지하며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를 이제 피케팅이라고 하고요. 쟁의 행위 효과적을 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통제입니다. 생산 통제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크게 어렵고 이제 노사 관계가 불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의 행위가 되겠고요. 노동조합이 사업장, 공장 내의 일체의 생산 시설 및 원자재를 점유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쟁의 행위를 생산 통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준법 투쟁입니다. 준법 투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의 정상화가 곤란하게 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준법 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에 돌입했을 때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제 행동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직장 폐쇄와 조업 계속, 이제 대체 고용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쟁의 행위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장 폐쇄에 대해서 보시면 쟁의 중에 사업장에 대한 생산시설의 폐쇄를 통하여 근로자의 직장 출입의 차단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대표적인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계속, 이제 대체 고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중에 근로 희망자와 관리자 등을 동원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조업 계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대체 고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